안녕하세요. TIT3D입니다. 이번 CES에서 AMD의 발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나긴 어둠에서 젠 시리즈로 AMD에게 광명을 찾아주신 우리 갓 리서스님께서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CES 기조연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한데요. 2020년 AMD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죠. 2020년에 AMD에 대해서 하나만 알면 된다고 하네요. 바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입니다. 모든 마켓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시네요. 제품, 파트너, 디스크럽션.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AMD는 데스크탑에서는 라이젠, 워크스테이션에서는 스레드리퍼, 게이밍 그래픽카드 라데온, 제온이랑 경쟁하는 서버 프로세서인 에픽 이렇게 네 가지의 프로덕트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AMD의 파트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파트너들이 AMD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AMD에서 준비한 영상들을 보고 가시죠. So let's talk about our next console. The most powerful and highest performing console we've ever designed is the new Mac Pro. For a big upgrade in graphics performance, the Mac Pro can be configured with AMD's Radeon Pro Vega 2. This is, quite simply, the world's most powerful graphics card. This is Surface Laptop 3. The team has been working with AMD for quite some time to build you a custom experience.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e AMD Ryzen Microsoft Surface Edition processor. We co-engineered this entire... I just couldn't stop thinking maybe there was a different path. Maybe there was a hardware that could be made where it would be more natural to make the games. Stadia is built on infrastructure that no one else has. We've partnered with our friends at AMD to build a custom GPU. This architecture is the foundation for this new generation of gaming. Google operates data centers around the world. We have to optimize across many dimensions. We will be introducing the best laptop processor. 라이젠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데스크탑에서는 AMD가 어느 정도 따라왔지만 아직 랩탑 부분에서는 인텔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MD가 성공적인 젠2 코어 7나노 기반의 효율적인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인텔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존까지는 한 번도 랩탑 시장에서는 AMD가 인텔의 야성에 위협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번에 리사스님께서 3세대 라이젠 모바일 CPU를 발표하시는데요.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리사스님께서 이제 모바일 CPU를 보여주시네요. 네, 저렇게 젠2나 젠을 발표할 때도 저렇게 발표하셨었죠. 저것이 바로 모바일 젠 4000 시리즈입니다. 라이젠 모바일 CPU는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됩니다. 저전력 U 시리즈와 게이밍과 크리에이터를 위한 H 시리즈, 그리고 프로들을 위한 프로 시리즈가 그 세 가지입니다. 라이젠 7 4800U에 대한 스펙을 공개를 했는데요. 8코어 16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4.2 부스트 클럭과 8라데온 코어를 가지고 15W TDP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인텔 모바일 CPU와의 비교도 나왔는데요. 싱글 코어에서는 4%가 빠르고 멀티코어에서는 90%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성능 또한 28%나 빠르다고 하네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벤치마크도 공개를 했는데요. 비디오 트랜스코딩, 비디오 인코딩 등 여러가지 작업에서 적게는 28%, 그리고 특정 케이스에서는 40%나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AMD 모바일 CPU가 가장 문제였던 것은 성능뿐만이 아니라 파워 효율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네요. 이번 젠코어를 탑재한 노트북들은 조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AMD에서 신문 노트북도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얇네요. AMD의 새 모바일 CPU를 탑재한 첫 번째 랩탑은 2020년 1분기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인텔이 거의 점유하고 있는 랩탑 마켓에 AMD가 힘을 낼지 기대가 됩니다. AMD에서 모니터에 쓰는 FreeSync의 프리미엄 버전을 내놓았네요. 기존 FreeSync들과는 HDR 기능이 추가된 것이 다릅니다. 과연 HDR까지 추가된 FreeSync 어떠한 성능을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And then finally we have the AMD Premium Pro. This adds HDR support with twice the perceived 600 XT. 라이젠 CPU와 더불어 라데온 RX 5600 XT 시리즈도 발표를 했네요. RDNA 아키텍처와 36 컴퓨터 유닛, 그리고 1560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램은 6기가를 가지고 있네요. 이 라인업은 중가형 라인업으로 엔비디아의 1660 시리즈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벤치마크를 보고 있는데요. 공개한 벤치마크에서는 경쟁사 카드보다 약 10% 정도의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게임에서 말이죠. 가격은 279달러로 1월 21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뒤이은 발표에서는 AMD 라이젠 7 4800H의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에 2.9 베이스 클럭, 4.2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45W TDP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CPU는 인텔의 데스크탑 CPU보다도 높은 게이밍 성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모바일 게이밍 노트북은 시장에서 많이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이 게이밍 플랫폼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MD가 모바일 CPU를 발표하면서 스마트 시프트라는 기술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술은 CPU의 내장 그래픽카드와 외장 그래픽카드를 같이 사용하여 성능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를 보시면 기존에는 61프레임이던 것이 67프레임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모바일 CPU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발표는 바로 이 스레드리퍼 발표가 아닌가 합니다. 또 저희의 갓 리사스님께서 자신 있는 말씀으로 저 스레드리퍼를 발표하시네요. 3세대 64코어 스레드리퍼. 간지나네요. 저걸로 윈도우 데스크를 돌리면 엄청난 CPU 개수를 볼 수 있겠는데요. 저걸로 게임이나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돌린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이번 출시된 스레드리퍼의 경우에 젠2 코어를 이용해서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3990X의 그래프가 무려 3개의 화면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저도 한번 이러한, 지금 저는 라이젠 3 3600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런 스레드리퍼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3D 관련 영상도 올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것들도 있는데, 야, 이 스레드리퍼 64코어의 V-Ray 성능은 엄청나네요. 저 하나씩 렌더링 되는 저 CPU 코어 개수의 모습이, 이건 뭐 64코어라 보니 정말 대단합니다.
가격도 인텔 코어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보면 지금 가격이 3,990달러. 와, 거기에 비해서 제온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제온 56코어에 두 소켓을 사용하는 데에 비해서 스레드리퍼는 하나의 소켓만을 사용하네요. 그리고 1시간 3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반면에 제온 2소켓을 사용한 제온은 1시간 30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번 3D리프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발표를 보니 AMD의 강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모바일 CPU가 과연 인텔 1009 레타 시장에서도 발을 붙일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 나온 64코어 스레드리퍼가 기존 워크스테이션인 강자인 제온들을 물리치고 자리에 안착할 수 있을지 재미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